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콧. 자, 보미 씨. 네. 보미 씨는 한 달 동안 정말 이거를 매일같이 먹으라면 이거는 먹을 수 있다 하는 음식이 혹시 있나요? 아, 어렵다. 많죠? 지금 후보군들이 막 떠오르는데 저는 족발이요. 족발은 족발. 앞발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약간 비싸지만 네. 앞발이고요. 거기 상추쌈에다가 깻잎 딱 얹어놓고 이 족발 큰 거 하나 집어서 새우젓에 쌈장 찍어가지고 딱 놓고 이렇게 싸가지고 앙 먹으면 아, 보였어요, 방금. 족발 옆에서 왔는데 보였어요.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아, 제가 족발 좋죠. 한 달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3일 내내는 정말 족발을 음.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남규 씨는요? 저는 좀 전통이 깊은 음식이 있는 게 고3 야자 때부터 항상 야자 끝나고 집 가면 먹던 게 네. 비빔면이었는데 비빔면. 요새는 제가 또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먹는 게 비빔면을 비비기 전에 편의점 가서 골뱅이를 사갖고 아, 골뱅이를 넣은 다음에 골뱅이 소면 같은 느낌 좀 들어요. 그렇죠. 진정하시고요. 여기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을 한 숟갈만 살짝 두르고 이거를 요거를 이렇게 싹 비빈 다음에 딱 먹으면 거기 맥주 먹었다 안 먹었다? 맥주 당연히 먹는다. 고등학교 때? 잠시만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내내 먹으라면 이 비빔면을 아마 먹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비빔면 좋죠. 근데 왜 시작부터 음식 얘기를 하셔가지고 입에 침이 고여서 저희 진행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 날씨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더운 것 같아서 네. 저는 이렇게 비빔면으로 조금 더위를 해소하고 있는데 옆집 사람 뭐 먹나 또 앞집 사람 뭐 먹나 이게 궁금해서 한번 보미 씨는 뭘 먹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자, 이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BJ 벤츠도 울고 갈 먹방을 선보이는 차이나코드의 미슐랭, 패슐랭 페이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 베이 배정현입니다. 근데 제가 아주 감을 폭나듯이 아주 가끔 먹방을 하긴 하지만 음식을 되게 맛있게 먹지를 못해가지고 누군가에게 군침을 흘리게 할 그 재간은 없거든요. 근데 저도 다행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차이나 코드를 더 유익하게 만드는 거. 네. 멘트가 이제 술술 나오네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역시 믿고 보는 페이쌤이었고요. 이분은 자칭 타칭 먹방 매니아입니다. 블링블링 한경 씨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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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즘에 뭐 좋아하는 음식도 음식인데 먹방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꽂힌 게 그 요즘 곱창 대란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줄 서서 먹죠, 요즘. 그죠? 그 또 얼마 전에 마마무 그분. 그죠? 화자분이. 네. 그래서 그 쫄깃한 식감에 이 육즙이 탁 터지면서 안에 곱이 고소하게 이렇게 기름 딱 터지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회식 다 같이 곱창으로 가시죠. 알겠어요, 진짜. 남규 씨, 곱창 나왔습니다. 이 야식 곱창까지. 생각날 시간에 이거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그니까요. 제가 또 비빔면만큼 좋아하는 게 사과하는 거기 때문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야식을 잊게 할 정도로 저희가 알찬 방송을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열 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에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뭉쳐서 살고 있다는 것쯤은 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어떤 특징을 가진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까지는 다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단일 민족인 우리나라로서는 소수민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서 차트를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중국에 과연 몇 개의 소수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 소수민족의 인구 숫자로는 중국 전체 인구의 10%가 채 되지 않는데요. 이 소수지만 소수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중국 전체 영토의 60%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 중국의 소수민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한족을 제외하고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중국 전체 인구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한족은 이민족과의 대립 그리고 화친을 교차하는 관계 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민족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로 인해서 다른 나라 또 다른 민족 문제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느 우리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다양한 총 56개의 민족이죠. 이 민족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학창 시절만 생각을 해봐도 한 반에 뭐 한 30명에서 많게는 40명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사는데 이 중에서 뭐 누구랑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반면에 누구랑 또 안 친한 친구도 있거든요. 물론 저는 다 친했지만 저 같은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55개, 55개 민족들이 한 나라에 뭉쳐서 산다는 게 정말 쉽지만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只有一个中国라고 해서요. 단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소수 민족에 대해서 화합과 융합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헌법은 이 소수 민족이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을 짓고 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수민족을 향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데요. 이 점 때문에 중국 정부와 소수민족 사이에서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티벳 위구르 쪽 그 지역에서는 독립을 주장하고 국권을 회복하자고 하는 일종의 독립운동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1959년부터 라싸를 중심으로 해서 무장봉기에 나섰지만 중국군의 공세에 무장봉기는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 후로도 몇 차례 무장봉기가 시도되었지만 이 역시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한족과 소수민족을 한꺼번에 끌어안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또 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구가 많지 않은 소수민족이지만 각각이 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의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한족과 소수민족들이 다른 생각일 것 같아요. 또 중국에 사실 성도, 그러니까 뭐 시, 구 이런 거 이외에 자치구라고 自治区라고 따로 있는데요. 소수 민족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한 방편인데 이제 소수민족이 중국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태도지만 독립을 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비타협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 또 궁금해지는 게 중국 내에서 이제 한족이 있을 테고 소수민족이 있을 텐데 이 둘의 좀 처우가 다른지 뭐 한족은 좀 우월감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소수민족들은 좀 박해를 당한다거나 그런 문제도 혹시 있나요? 제가 촬영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으로는 사실 차별, 억압 이런 단어보다는 보호, 보존 이런 단어가 조금 더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독특하고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중국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항상 늘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양한 민족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좀 많이 있다라는 느낌이었고 예를 들어 중국은 대대적으로 산하 제한, 그러니까 일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때에도 소수민족은 계속 보존해 나가야 되니까 산하 제한에서 예외를 두기도 했었거든요. 이것만 봐도 그 보존해 나가려는 노력 같은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언어나 생활 방식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렇죠. 중국 내에서도 문화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고 방식, 종교까지 천차만별로 많이 다른데요. 대신에 방금 페이 쌤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2008년 이 베이징 올림픽의 식전 행사에서 소수민족의 춤과 노래로 1시간 가량을 소비를 맞아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중국이 얼마나 소수민족을 좀 많이 애정하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중국에는 다양한 소수 민족들이 어울려 살고 있다. 이렇게만 알았던 사실에 오늘은 좀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소수 민족들이 또 자신만의 문화를 어떻게 이어가면서 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의 차트 순위는 다른 기준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그저 인구수 순으로 정한 거니까 이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론이 다른 때보다 심오하고 심각했는데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의 차트 알아볼까요? 대륙의 소수민족 탑10 10위에서 7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0위는 포이족, 뿌이族입니다. 중국의 귀주성은 소수민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인구 약 297만 명의 포이족의 가장 많은 인구가 귀주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포이족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소수민족 중에 하나고요. 벼민족으로 불리기도 할 만큼 포이족이 재배하는 쌀이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때문에 이들이 만들어내는 쌀 음식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데요. 포이족이 사는 동네에 놀러 가신다면 찹쌀로 만든 명절 전통 음식, 종즈, 그리고 쌀로 만든 술은 꼭 한번 맛보시길 추천합니다. 9위는 티벳족, 짱주입니다. 중국어 표현으로는 티벳족을 장족이라고 하는데요. 티벳족 스스로는 자기들을 보라고 부릅니다.
티베트 쪽은 평균 해발 3,000m 이상의 티베트 고원에 살고 있는데요. 와, 푸릇함은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돌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과일나무를 가꾸고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등의 방식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티베트 쪽은 역사적으로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과 다르게 독립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해외에 망명 중인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중심의 종족으로 이로 인해 중국의 중앙 정부와 늘 긴장 상태를 이루고 있기도 하죠. 파리는 몽골족, 몽구주입니다. 인구는 약 580만 명으로 주로 내몽골 자치구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몽골족의 의식주 및 생활 풍속은 모두 전통적인 유목 생활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초원에는 주로 소, 말, 양과 낙타 등을 방목해서 키우고요. 주요 산업인 유목업의 영향으로 남녀노소 모두 동물 가죽으로 만든 긴 두루마기 형태의 옷을 입고 허리띠 차기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나마 좀 친근한 민족인 것 같아요. 네. 몽골족. 시력 좋은 하늘이 맑고 초원이 네. 넓으니까. 맞아요. 시리는 이족, 이주입니다. 중국 소수민족 중 7번째로 인구가 많고 윈난성, 스촨성에 주로 거주해서 태국, 베트남에도 소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족, 이주라고 불렸는데요. 오랑캐 이라는 호칭을 싫어해서 같은 소리인 떳떳할 이라는 글자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그쵸.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릴 때 중국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을 제외한 중국의 소수민족이 55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더 낯설고 완전 조금 다른 나라 같은 개념이 있어서 더 좀 생소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소수민족은 정말 각자의 특색이 매우 강한데요. 화면을 보신 것 같이 생활 풍습이나 종교뿐만 아니라 일부 소수민족의 경우에는 생김새까지 한족과는 판이하게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내용을 듣다 보니까 중국인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서로의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나요? 그 광저우의 웨슈区외슈구라는 곳에 가면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이 소수민족들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소수민족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소품, 의상, 뭐 혹은 춤, 노래 같은 행사를 열기도 하고 또 직접 몽골 춤을 배워볼 수 있는 좀 교류의 장을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위구르족이 춤을 추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어서 전통 음식과 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식당을 여러분들도 가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10위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10위가 포이족이었습니다. 이게 또 좀 친근하게 쌀로 만든 음식으로 또 굉장히 유명하네요. 네, 포이족은 쌀 중에서도 그 쫄깃쫄깃 찹쌀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 논농사래요. 네. 그리고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 포이족에게는 찹쌀이 이제 입맛 돋우는 별미로 여겨져가지고 식물성 색채 색소를 넣어가지고 되게 예쁜 찹쌀을 이렇게 만들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이족이 만든 쫑즈, 아까 말씀해 주셨던 쫑즈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지금 좀 배가 고픈데 쫄깃쫄깃한 네. 쫑지 하나 먹어보고 찹쌀, 싶네요. 네. 네, 먹어본 적은 없지만요. 네. 네, 포이족의 사실 쫑즈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또 유명한 게 석두채라고 해서요. 석두채. 동네가 다 돌로 만들어졌어요. 와. 집도 돌, 뭐 계단, 우물, 심지어 맨홀 뚜껑까지 돌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주변에 이 석회암이 굉장히 잘 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돌로 많이 지었다고 해요. 네. 자, 그리고 9위는 티베트 쪽이었는데요. 이 차와 소금을 싣고 차마 고도를 넘나들던 소수민족 아닌가요? 네, 티베트 쪽은 주로 히말라야 산맥과 칭장 고원에 거주하고 있고요. 55개의 소수민족 가운데 인구 수로는 오늘 9위를 차지했지만 국제적으로 인지도 가장 알려진 걸로는 사실 1등인 민족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아까 한경 씨가 말씀하실 때 이 티베트 쪽이 중국 정부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종교적인 것 때문에 독립을 향한 갈망이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중국 내 독립 움직임을 보이는 소수 민족이
간혹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독 티벳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렇게 티벳 쪽에 대해서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면서 독립운동을 약화시키려고 해서 또 한 번 갈등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죠. 좀 안타까운 점이죠. 네. 네. 사실 중국인과 대화를 할 때 피해야 되는 3T가 있다고 해요. 3T,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타이완 대한 이슈, 두 위험해, 번째가 티에난먼 운동,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이 이제 티벳에 대한 얘기는 좀 삼가해라. 근데 최근에는 4T가 됐어요. 사드에 대한 얘기까지 좀 중국인과 얘기를 할 때는 그 이슈를 좀 피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도입부에 얘기했었지만 중국은 只有一个中国라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시는 거죠? 只有一个中国, 자이언트 중국, 하나의 중국을 표방을 하고 걔 이제 기조를 삼고 있기 때문에 네, 한 개의 중국, 이거 중국어를 기조를 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절대 이 국가 공동체 하나의 중국을 절대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순위 알아볼까요? 네, 대륙의 소수민족 탑 10, 6위에서 3위까지의 순위입니다. 6위는 토가족, 두자조입니다. 인구는 약 570만 명으로 언어는 있지만 문자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알고 현재 소수 거주 지역에서만 두자위 토가어를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토가족은 상부상조하는 풍속이 굉장히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이자요시,全体帮忙. 한 집에 일이 생기면 전체가 돕는다라는 말인데요. 네, 어느 정도로 서로 돕고 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이죠? 의리의 민족이네요. 의리의 민족. 네. 5위는 위구르족, 웨이우얼주입니다. 중국 내 소수민족 가운데 인구 규모가 5번째로 큰 위구르족은 약 830만 명으로 위구르족 전체 인구의 약 99%가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거주 중입니다. 터키계의 민족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와 터키에도 소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위구르족은 주로 이슬람 교도이기 때문에 한족 등 비이슬람교 민족과의 결혼에 종교적인 어려움이 많은데요. 15세기에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들을 배척하고 위구르족 전체의 종교가 되면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였고 이후 위구르족의 경제, 문화와 생활 풍속 등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위구르족은 이슬람 문화의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구르족이 되게 진하게 생겼어요. 네, 그죠? 중국인 같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서양 들죠. 느낌? 네. 4위는 묘족, 미아오족입니다. 인구수 약 890만 명의 묘족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넓은 지역에 분포해 살고 있는데요. 현대화 속에서도 한족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지키고 있는 민족으로 유명한데요. 중국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묘족 마을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문화보호구로 지정된 랑덕 묘체는 현재 내국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성화 봉송이 지나가면서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묘족은 차오루시오도 유명하죠? 네. 맞다. 3위는 회족, 호에조입니다.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에는 크게 이슬람교를 믿는 2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장 자치구에 있는 위구르족이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후이주 회족인데요. 이들은 중국이 가장 번성했던 당나라 때인 7세기 중동 지역인 페르시아와 아랍에서 이주한 상인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국과 서역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원나라 때에는 서역의 천문학과 의학, 건축학, 음악 등을 중국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동서 문화가 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안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신기합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6위는 토가족이었고 5위는 위구르족이었어요. 네, 토가족은 원나라 시절 왕이 살던 성이 있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요. 그래서 장각에 여행을 가신다면 한번 이 토가족의 문화를
느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보니까 위구르족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민족이었는데 아까 3위 보니까 회족도 이슬람 문화였거든요. 네, 두 개의 이슬람 문화권의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위구르족의 이슬람 문화와 회족의 이슬람 문화 차이를 보이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모스크 양식인데요. 위구르족의 모스크 양식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면 회족의 경우에는 청나라 때부터 중국 불교 사원의 양식을 따르고 있대요. 그래서 위구르족의 입장에서는 회족의 저 모스크 양식은 진정한 이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중국의 거리에 대해서 배울 때 회족 거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바로 그 맞아요. 회족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문화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서 대신에 소고기와 양고기를 먹는데 이 거리에서 酸탕 슈이자오라는 건 꼭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시큼한 맛이 나는 국물에 양고기로 빚은 만두거든요. 네, 중국에서는 사실 좀 대중적인 입맛이긴 한데 한국 분들이 먹기는 조금 도전해야 할 음식이긴 하지만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먹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은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을 때는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위구르족이나 회족 마을에 가시면은 낮 동안에는 가게들이 열지 않아서 저희처럼 먹을 거 좋아하시면은 조금 실망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위는 묘족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좀 알고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네. 가수 차오루 씨도 그렇고 저희 차이나 코드에 나왔던 리즈 씨도 네, 강리즈 묘족 씨도 출신이었잖아요. 묘족 출신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묘족에 대해서는 좀 낯설지 않다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묘족 사이에 유명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무대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공연입니다. 와, 진짜 예술이다. 진짜. 입이 쩍 벌어지네요. 이게 CG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마이크가 없는데도 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배경이 진짜 마치 영화 CG처럼 네. 약간 진짜 멋있게 나오고 이게 아까 뭐 한유경 씨도 말씀하셨지만 저 배우가 500명의 배우들이 나오고 말도 나오는데 말은 100필이 나올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또 육성으로 공연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 감동이 더 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 중국에서 저 공연을 보는 걸 봤었는데 네. 그때 다 배우들이 진짜 이거는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말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네. 페이쌤이나 한경 씨는 실제로 이 공연을 좀 본 적이 있나요? 리지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삭, 계림 양삭 쪽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계림 양삭 거를 봤는데 정말 입장하는 순간 와 정말 입이 쩍 벌어져요. 그래서 정말 그냥 사진만 찍으면 그게 다 인생 사진이 되고요. 근데 이제 모기가 너무 많아서 모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좀 모기가 많이 남지만 근데 저 그 리지앙 공연도 꼭 한번 보러 갈 계획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소수 민족들이 각각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이 각자의 방법대로 잘 보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고 그래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 민족, 어떤 민족이 1위와 2위를 차지했을까요?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륙의 소수민족 탑10 대망의 1위와 2위입니다. 1위 후보입니다. 지파회 민족, 만족. 가물을 즐기는 소수민족, 장족입니다. 이 중 1위는 장족? 만족? 장족? 네, 유명하지 1위는 바로 장족, 땡. 짱주입니다. 네, 틀렸네요. 틀렸네요. 자, 중국 최대 인원의 소수민족으로서 인구는 약 1,800만 명 정도인데요. 중국 광시장족 자치구와 베트남에 주로 분포되어 살고 있고요. 1955년 라틴어 모음을 기초로 한 장족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방언 차이가 너무 심해서 소통이 어려울 정도였다는데요. 어렵게 표준음을 정해서 1984년부터는 학교에서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장족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쌀이나 옥수수 등을 주로 재배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 사탕수수의 생산량은 중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장족의 가장 큰 명절은 끄슈지에인데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자기 전까지 가물을 즐기는 날이라고 하니까 야, 이 흥부자 장족이 사는 지역을 그래서 노래의 바다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말이 너무 대단하네요. 멋있다. 네. 노래에 바다. 2위는 만족, 만주입니다. 만주족으로 불리는 만족은 7천여 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
현재 중국 내 만족의 인구는 약 1,040만 명, 와. 동북 지역과 화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수민족보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수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죠. 만족은 치파오의 민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만족의 전통 의상인 치파오는 약 1930년대 이후부터 점차 한족의 영향으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만족의 문화예술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중국의 4대 명작에 속하는 홍루몽이 바로 만족에서 나온 작품이기도 합니다. 만주족은 민요와 춤을 잘 추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만주족 어머니들이 부르는 노래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까 이 소수민족들은 대체로 흥쟁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1위와의 장족과 2위의 만족 모두 가무를 지기는 민족이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네, 특히 그중에서도 장족에게서 그 특징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족은 노래를 자신들의 삶의 전부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그렇죠. 오죽하면 가장 큰 명절인 이 꺼쉬지혜가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하루 종일 춤과 노래가 끊이지 않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날에는 가무뿐만 아니라 또 청춘들이 자신의 연인을 선택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런지 장족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 며칠이던가요? 모르겠네요. 네, 2위의 만족과 1위의 장족까지 오늘은 중국의 소수 민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차트로 알아보느라 이 민족마다의 역사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하나의 중국 그리고 하나의 역사라는 말로 담아낼 수 없는 이 각 민족마다의 유구한 역사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로 소수민족과 한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국도 요즘 다문화가 또 이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문화권 혹은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차별하지 않고 융합하려는 모습이 저는 오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차트 탑 10으로 보다 보니까 순위에 들지 못한 민족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매우 궁금해하실 조선족이 맞아요. 인구수로는 이제 13위거든요.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조선족까지 아울러서 또 다른 소수민족을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56개 민족이 질서 있게 한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걸 보니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대단하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앞으로는 이 중국을 바라볼 때 조금 더 넓은 시야 그리고 다채롭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소수 민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